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수석대원 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12월 31일 마지막 강의라 가지고 어떤 강의를 여러분한테 드릴까 생각을 좀 하다가 내년 한 해가 어떤 한 해로 펼쳐질지 미리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쏘는 책이 있잖아요. 늘 제가 강의할 때 언급드리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나오는 내년 한 해, 2025년 한 해의 그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서 아메이 비전을 한번 다시 우리가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아메이와 연관이 있고 아메이 비전이 있는지 얼마나 트렌디한 아메이가 트렌디한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그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아메이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은 그래서 2025 트렌드 키워드로 보는 아메이 비전입니다. 내년이 무슨 해예요? 뱀띠 손 들어보세요. 와, 여러분을 위한 해입니다. 예. 특히 뱀 중에서 청사입니다. 내년은 청사. 청사. 푸른 뱀이랍니다. 푸른 뱀. 그래서 늘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이 우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 팀이 매년 10월 정도 되면 이 책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이제 예측하고 또 예측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이 책을 17년째 지금 발간하고 있어요. 17년째예요. 자, 이 책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에요. 현재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17년 동안 지속됐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연말 되면 점 보러 많이 가시죠? 점집이 있는데요. 한 개도 안 맞아. 그럼 내년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근데 어떤 점집이 10년, 20년씩 문전성시를 이루어. 그러면 그 점집이 용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데 17년째 나오기만 나오면 베스트셀러야. 그러면 용하다, 안 용하다? 그 용한 책, 용한 책. 그래서 한번 이 10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내년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해요? 뱀의 해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는 책이 나오면 그 책이 트렌드를 10가지 트렌드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 10가지 트렌드가 그 해의 띠의 동물 이름의 이름을 따서 10가지를 지어요. 내년이 뱀이니까 뱀이 영어로 뭐예요? 스네이크. 뱀이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가 동물학적으로 보면 뱀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감각이 남다르죠. 그래서 반경 50m 밖에 적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침입자가 오는 것들을 바로 느껴버려요. 왜냐하면 뱀은 바닥에 뭘 대고 있어요. 배. 그래서 진동이 50m 밖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혀가요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감지해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년엔 이 뱀의 이 민감한 센스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런 민감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거리들을 잘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붙인 거래요. 스네이크 센스, 뱀의 감각. 그래서 10개의 철자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철자로 그 해의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래요, 내년은요. 내년이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전히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민한 감각으로 한번 잘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예민한 감각으로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내가 지킬 건 지키고 또 변화할 건 변화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로 이 10가지 철자를 삼았는 것 같고요. 이 10가지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10가지. 자, 이 10가지 트렌드 코리아 내년이라도 혹시 새로 나오는 책 읽으실 때 이렇게 참조하시면 돼요. 트렌드 코리아 10가지 트렌드는 하나가 나머지 9개를 포괄해요. 그 대표적인 트렌드가 1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의 대표적인 트렌드는 뭐라는 거예요? 옴니보어라는 건데 지금 뭔 소리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옴니보어. 옴니보어를 영어 철자 그대로 여러분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사전에 잡식성이라고 나와요. 내년은요, 잡식성의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 소득, 성별 이런 경계가 무너져요. 즉
어떤 특정한 집단의 특징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시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왼쪽에 서희부 보신 적 있어요? 마라탕으로 춤추는 탕탕 투루 이거 추시는 거 아시네. 예. 모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 사업하시느라고 바빠갖고 못 보신 분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렇죠?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딴딴딴딴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나라 탕탕탕탕 후루루루루. 뭐 춤이 저런 너 그러면 여러분들은 꼰대십니다. 네. 얼마나 핫한 춤이었는데 모든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다 따라했죠 저거. 예. 저 춤을 처음 춘 서희부가 여러분들 저걸 처음 췄을 때 나이가 몇 살이게요? 12살입니다. 조회수 500만. 기획사도 있어요. 소속사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 옴니보어 시대에 고정관념의 파괴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 나이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초등학생이 돈 번다는 게 상상이 됐어요? 돈 안 쓰면 다행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돈 벌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법니다. 연봉이 수억 됩니다. 나이 많은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소득, 성별 이런 경계들이 허물어진다고요. 아이라고 돈 못 버는 거 아니고 80세, 70세 노인이라고 돈 못 버는 거 아니라고요. 30대, 40대라고 돈 잘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즉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소비 패턴이 내년의 트렌드가 됩니다. 50대 부장님이 육아휴직을 해요. 상상이나 했어요? 그죠? 예, 요즘 여성 헬창들 많죠. 헬창 또 모른다, 그죠? 예. 헬스에 미친 여자들, 사람들, 여성 헬창. 예전에는 여자들이 근육 막 이러면 보기 싫었죠.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요즘에 요 중간에 보세요. 저 할머니 예쁘지 않아요? 곱지 않아요? 저렇게 다니면 미쳤다 그랬어요. 요즘엔요. 예쁘다. 뭐라 그럴까요? 예, 힙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요즘 남자들도 피부 관리 다 하죠. 다 해. 성형외과에 요즘에 여자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손님 비율이 7대 3이랍니다. 3이 남자예요. 3이 남자. 예,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장 여러분들 시장 일반 시장에 누가 많이 다녀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다녔죠. 요즘에는 양복 쫙 빼입은 20대, 30대 멋진 사람들이 시장에 다녀요. 장 보러요. 요즘엔 저런 분들 많아요. 그죠? 저런 어떤 그러니까 시장은 나이가 이런 사람 여자들이 많이 갈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이제는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 소득, 성별 이런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트렌드가 내년에 지배적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10대, 20대? 여자, 남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일본에 벨로란트라는 게임이, 그러니까 벨로란트라는 슈팅 게임이 있어요. 총 쏘는 거 있죠. 그 총 쏘는 게임의 대표적인 팀 하나가 마타기 스나이퍼스라고 나이대가 평균 나이 67세예요. 1등이에요, 1등. 정확한 헤드샷으로 한 방에 날려요. 10대들이랑 싸워서. 다 이겨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76세. 여러분들 슈팅 게임요 마우스 이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동체 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프로 게임단의 5분은요 여자도 끼어 계신데요. 평균 나이 67세예요. 상상이나 했어요? 우린 프로 게이머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나와서 저 프로 게이머입니다.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다? 고정관념 이런 걸 깨야 된다. 이게 옴니보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2천 원짜리 립밤을 바르고 6만 원짜리 셔츠를 입었어요. 10만 원짜리 스케쳐스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몇 살 정도일까요?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몇 살? 약 10대나 20대 정도 될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 뭘 것 같으세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대학생일 것 같고요. 또, 그죠? 집안 형편은 아주 부자 아니면 중산층 아니면 굉장히 힘든 저소득층.
중산층 정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편견이고 고정관념인 거예요. 저거 이재용 회장이에요. 예, 재산이 5조가 넘는다는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신고 다녀요. 2천원짜리 립밤 바르고요. 6만 원짜리 셔츠예요, 저거. 저 신발 10만 원짜리 스케쳐스 운동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는 배경은 뭐냐? 순차적 인생 모형이 변화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되면 결혼 다 했다. 그리고 30대 초중반 되면 아기 낳고 50대 후반까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해서 노후를 보냈어요. 이게 이때까지의 우리의 순차적 인생 모형인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결혼을 몇 살에 해요? 몰라요. 20에도 하고 30에도 하고 40에도 하고 50에도 하고 주병진 보세요. 60 넘어서 하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이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인생 모형이 30대라고 똑같지 않다고요. 50인데 이제 세장가 들려는 사람도 있고 50인데 손자 보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이럴 거다라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SNS가 발달해서 이제는 다 보면 저 사람 이런 건데 이거 괜찮겠다. 나도 해볼까? 이렇게 이제 오픈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옴니보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건강식품 그러면 몇 살이 먹어야 돼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 4, 50대부터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요즘은 20대 건강식품 매니아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건강식품 구비하는 소비자가 20대가 높아요, 50대가 높아요. 20대가 훨씬 높아요. 저희 아들 손정아 사장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후원을 막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러 갔는데 한 친구가 이러더래요. 그 친구도 제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야, 나 오메가3랑 식품이랑 제대할 때 PX에서 이만큼 사왔대요. 그래서 막 허탈해서 다 사왔대. 그거예요. PX에서 싸니까. 20대들 식품 매니아 많아요. 60대도 식품 안 먹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40대, 50대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건강식품을 많이 찾을 거다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20대들도 건강식품 좋아한다고요. 오른쪽 보세요. 세븐일레븐 건강식품 매출이 10대, 20대 소비자 비율 중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대도 있네요. 10대도 1.2%요. 10대도 식품 먹어요. 자기 건강 챙긴다고. 요즘에 10대들 얘기하는 나누고 뭐 기도 안 차요. 예, 가속 노화, 무슨 혈당 스파이 그런 얘기 나눠요. 10대들이요. 예, 감속 노화 이런 얘기 나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20대 건강식품 매니아가 생기고요. 남성 가정주부도 요새 많거든요. 육아휴직 남편에 의해서 가정주부로 있는 사람 많아요. 50대 부장님도 육아휴직 하고요. 남성 뷰티 매니아가 생기고요. 여성 헬창들이 생긴다고요. 요즘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납득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초등학교 입학 8살에 하죠.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부형들 모이잖아요. 학부모 모임 만들잖아요. 학부모회. 예, 그죠? 학부모회 만들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 엄마 아빠는 나이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몇 살이 있었어요? 30대 정도 되죠. 초중반. 근데 요즘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대요. 60대도 있대요. 할아버지가 됐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학부모 모임을 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 나니까 아메이가 얼마나 빠른 트렌디한 회사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몇 년 전에 A 컨텐츠라고 아메이의 모든 자료들이 올라오는 사이트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몇 년 전부터 남자를 위한 피부 관리법, 아빠와 함께 만드는 홈파티 메뉴 이런 것들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트렌디한 회사였죠. 아메이가 이미. 자, 거기다가요.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인데 이 주제에 20대,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노후 준비 그럼 몇 살부터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보통 한 4, 50대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노후가 언제부터 해요? 그 65세 막 이러잖아요. 요즘 20, 30대들한테 노후가 언제부터 해요? 물으면 내일부터라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랑. 예. 내일부터 맞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가 노후인 거지 뭐. 그죠? 그걸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기 저 순차적 인생 모형이 딱 저랬거든요. 20대 후반에 취직하고 그 전까지는 돈을 못 벌었지만 20대 후반 돼서 취직해서 돈 벌기 시작해서 50대 중후반까지 돈 벌어서 그죠? 그다음 그 남은 돈으로 사는데 그게 모자랄까 봐 그 사이에 50세 후반이나 60세가 되기 전에 경제적 자산성 소득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 노후 준비의 개괄적인 내용이었어요. 맞나요? 그죠? 쫄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20대, 30대들이 이제 60대, 50대가 아니라 나는 30대에 은퇴하고 싶다. 노후 준비 끝내고 40대에 은퇴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즉, 저 자산성 소득을 59세, 60세에 만드는 게 아니라 30대, 40대에 만들면 저때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20, 30대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대라고 뭐 한다? 노후하고 상관없고 건강이랑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리자. 무슨 시대라고요? 옴니보어 시대. 예.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 우리 아메이가 어떤 시사점이 있냐? 아메이가 왜 이 옴니보어 시대에 트렌디하냐?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이 있는 거죠. 남성 가정주부들 세제 써야 되고 봉복 써야 되고 그죠? 남성 뷰티 매니아, 여성 헬창 이런 분들에게 다 필요한 제품들이 있지 않아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미래 준비를 하려는 20, 30대들에게 미래 준비 수단이 되는 아메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가 다시금 재해석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준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래요. 예전에는 10억, 30억 모으겠다. 부동산 주식으로 미래 준비하겠다. 자격증 따서 재취업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 준비의 수단이었다면 요즘 좀 힘들지 않아요? 주식, 여러분 어때요? 주식 하시는 분들. 다 파랗죠? 빨간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외국 주식 하는 사람 아니면. 자격 따서 재취업하겠다. 이거 나이 여러분도 60, 70대에서도 일하실래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나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 요즘에 자영업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국민연금 준비 그걸로 생활비 안 되는 거 아시죠? 자녀교육 올인한다. 제일 이율 낮은 투자입니다, 저거. 예. 근데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 권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신의 생활비 이상이 연금성, 자산성 소득으로 나오게 만들기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이 30대들도 노후란 즉 그들의 노후는 뭐라 그랬어요?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내일 또는 10년 후 5년 후 저런 소득을 만들어서 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뭐예요? 아메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20, 30대들에게도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한 20, 30대들에게도 예. 경험은 있지만 돈이 없는 5, 60대에게도 딱 맞는 일인 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아메이 사업이 갖고 있는 뭐예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료.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아메이의 비전,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전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에도 요즘에 보면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 느끼세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트렌드 첫 번째 옴니보어 시대. 자,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모든 고정관념을 깨라. 모든 고정관념을 깨라.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보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보하. 아보하 무슨 뜻이냐? 아주 보통의 하루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는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도 그냥 평온한 하루.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돼. 사건 사고만 없으면 좋겠어. 이런 하루, 이런 안온한 하루를 원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뜨는 유튜브들 보면 저거 아세요? 인생 녹음 중이라는 부부가 둘이 대화하는 걸 녹음해 가지고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이에요. 인기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평범함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는 거죠.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네네 하니까 웃겼니? 아니, 근데. 네네. 말을 계속 퍼부으시는데, 이게. 네네. 내가 대답을 안 하면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대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공사 다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소장님 나오신다는데요. 네네. 소장님한테 꼭 네네. 우리가 문제없이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죠? 중간에 잠깐 대답하지 말아봐. 그래서 아침에 꼭 오셔가지고요. 여보세요? 네네. 그러셔가지고요. 꼭 그거 네네. 끝내십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네네. 제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재밌죠? 그러니까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를 24시간 녹음을 해서 재밌는 것만 잘라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편집해서 되게 재밌죠? 저런 것들이 그냥 유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행복, 뭐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안온하고 평온한 하루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소확행에 대한 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피로감이. 옛날에는 그냥 소확행도 이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가지고 작은 행복들을 찾았는데 소확행이 변질이 돼가지고요. 소확행 태그 붙인 거 보면 어디 저기 해외에 가가지고 뭐 저 풀빌라 빌려가지고 수영장에서 누워가지고 모히또 마시면서 소확행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 변질된 거지 소확행이. 나는 그러면 소소한 행복도 못 누리는 거야? 이러면서 20대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이 행복이래요. 싫대요 이제. 나 행복해 하면서 어디 그 구찌 400만짜리 가방 이렇게 막 선물 받는 거 올려놓고 막 미치겠네. 나는 한 개도 안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시적 행복 추구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예. 그래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평범하고 안온한 하루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쟁이나 성공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싫어요. 예. 그럼 아메이는 우리 경쟁하고 성공 아메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아메이예요? 말을 그냥 성공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여러분들 진짜 매일매일이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들고 싶어서 아메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주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지워지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주 보통의 하루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하루들이 매일이지. 그죠? 그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게 성공, 막 100억 벌고 1000억 벌고 그런 거 원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그 매일 소비하는 소비 금액 이상이 뭘로 나오면 좋겠다? 자산성 소득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매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아메가 딱 맞는 거죠. 격려와 칭찬이 요즘에는 받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삼성 저기 집에 그 로봇 청소기가 인기 있는 게 요즘 청소기한테 위로받는다면서요. 오랜만에 청소기 딱 작동시키면 그 몇백만 원짜리 청소기 무인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딱 작동시키면 드디어 청소를 시작하셨군요. 대단해요. 이러면서 칭찬해 준대.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계속 청소하는 거지. 누가 칭찬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여기 오면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미팅 받잖아요.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비싼 립스틱보다 예, 좋은 치약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립스틱은 왜 필요해요? 나가려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필요하죠. 싫다는 거야. 그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좋은 치약 쓰면서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좋은 물 받아 먹으면서 그래 건강한 물을 내가 먹고 있구나. 좋은 냄비로 요리하면서 그래 내가 건강한 요리를 해 먹고 있지 그러면서 보통의 하루를 누리는 거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 결국요 좋은 생필품 바꿔 쓰는 거 그것이 나아가 우리는 아메이는 뭐가 돼요? 미래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를 위한 아보아의 완성 이게 바로 아메이 700가지 제품들 아닌가요? 저거 다 아보아잖아. 예, 헬멧 집에서 혼자 쓰고 있으면 쓰고 못 다니잖아요. 그거 쓰고 있으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리는 거지. 아보아 하면서. 그죠? 그런 아이템들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보아 시대에 딱 맞는 제품들이 우리 아메 제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귀한 제품들을 잘 알려줘야죠. 이런 거야. 허튼데 돈 쓰는 거보다 이런 데 돈 써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가꾸는 게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프로모션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아보화. 두 번째 트렌드. 자, 세 번째는 호핑 경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라탕 아시죠? 요아정 아세요? 음, 저 뭐지? 크록스 아세요? 신발 크록스? 요 마라탕, 요아정, 크록스의 공통점 뭘까요? 그렇지. 맞춤형이죠. 마라탕 기본 시키면 못 먹어요. 없어요, 안에. 예, 이만큼 추가해야 되잖아. 요아정,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예. 그래서 토핑 얹으면 3만 원, 4만 원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크록스 신발 어때요?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신발이라 그러는데 요즘엔 전 국민이 다 신죠.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은 저것만 신어요. 병원 가보세요. 제일 편하거든. 저게 인기 있는 이유가 지비치라 그래서 꾸밀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 보니까 70대 할머니들도 저거에 막 반짝반짝하는 거 막 큐빅 박힌 거 막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공항 가보세요. 저거 신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공항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토핑, 그러니까 기본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얹는 맞춤형 소비. 이게 이제 유행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맞춤형 소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건 맨날 선택만 당하잖아요, 내가. 남자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차빠이 없다. 그러면서 운전 좋아하시잖아요.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맨날 선택을 당하는데, 선택당하는 시대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경제? 토핑 경제. 근데 여기에 저는 아메이의 비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토핑 경제를 갖춘 게 뉴트럴라이트잖아요. 여러분들 소비자는 공부하시죠? 소비자하고 건강 공부 많이 하시죠? 공부시키고 나면 어때요? 소비자가 골라 먹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뉴트럴라이트 아닌가요? 예, 보세요. 딱 뉴트럴라이트 맵에 보시면 이제 이 트렌드에 딱 맞게 아메이가 얼마나 트렌디하냐 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카탈로그는 이렇게 바뀌었죠, 앞에. 맵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맞춤 영양, 혈당 혈압에 좋은 거, 단백질 식품, 눈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이렇게 나눠놨어요, 다. 트렌드에 맞게 딱 바꾸잖아요, 아메리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딱 이제 소비자들이 공부하고 나면 딱 내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비싼 애들 좀 먹어야 되겠다. 빌베리를 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요즘 당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글루코당을 좀 먹어야 돼.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요화정이나 마라탕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핑 경제가 가능한 식품이에요. 브랜드인 거죠. 토핑 경제 맞죠? 네.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 내일부터 온 국민이 다 하게 되는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어때요? 레시피가 다 다르잖아요. 기본으로는 이스프링 물에 단백질에 유산균을 넣지만 나머지는요 바나나 넣고 뭐 넣고 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팀별로 이렇게 레시피 공유도 하고 하시잖아요. 토핑 경제에 딱 맞는 아이템 아니에요, 굿모닝? 야, 이 아메이가 이런 거 보면 정말 트렌디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준비하는지 모르고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아메이가 보면 되게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 선두주자로 앞에서 끌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개 공부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4번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세 글자. 시작. 무해력. 한글 그대로입니다. 해가 없는 게 가지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안에 푸바오 인기 장난 아니었죠? 왜 푸바오 좋아해요? 귀엽잖아. 나한테 해를 안 끼칠 것 같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런 키링 달고 다니고 저는 아기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쇼츠 보면 애들 컨텐츠가 되게 많죠. 이게 뭐냐 하면 무해력의 시대라서 그래요. 예. 이 푸바오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찾기 푸바오 찾기 그러면서 뭐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여기 푸바오 알아볼 수 있어요? 푸바오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푸바오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푸바오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팬들을 섞거나도 찾을 수 있어요. 모르겠죠? 근데 푸바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머리 중간에 저렇게 쏙 올라온 게 있어, 털이. 그 다음에 입이 우쌍이야, 우쌍. 우쌍 알죠? 우쌍. 우쌍. 자, 저 두 가지 보시고 찾아보세요.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 두 가지 말만 찾아. 얘야, 얘, 얘, 얘. 보세요, 보세요. 딱 맞잖아. 예? 이제 여러분들 다 제가 푸바오 찾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디 가서도 푸바오 찾을 수 있어요. 예, 우상.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생기게 된 배경이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 자극적인 정보가 많죠.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딱 올라가 보시면 탄핵 또는 뭡니까 그 제주항공 사건 이런 것만 자꾸 뜨잖아요. 그 심히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자꾸 뜨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상이 긁고 긁히는 세상이라 그러죠. 극이라는 단어 아세요? 극, 예, 극, 기억, 그에다가 리얼 기억 이런 걸 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연예인 너 5년 전에 성추행 사건 있었던 거 몰라? 그 애는 옛날에 뭐 술집을 좋아한다던데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말하면 자꾸 긁어.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이걸 긁는다 그러고 긁혔다 그래요. 그래서 긁고 긁히는 세상. 우리 아메 얘기하면 뭐예요? 자꾸 긁죠. 예, 예.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극적 정보에 대한 피로감, 긁고 긁히는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게 무해력이에요. 무해력. 해를 안 끼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예. 나한테 해가 안 되는 걸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반려견, 반려묘를 뛰어넘어서 돌 키우는 거 아시죠? 반려석이 나왔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반려석. 돌 요만한 거 10만 원에요. 모자도 팔고 옷도 팔아요. 이게 너무 좋대요. 걔 고양이는 여행 가려면 어디 호텔에 들다 줘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놔둬도 된대. 먹는 것도 안 들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고 떠들지 마! 그러면 조용히 하고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고 뭐 이런 특정 명령은 되게 잘 듣는데요. 예. 그래서 반려석이 유행입니다, 요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반려석. 예. 또 여기 몇 분 빠지는 사람 생기겠다, 그죠? 예, 반려석.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 시사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해하고 건강한 브랜드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 가습기 살균자태 같은 거 겪어봤잖아요. 무해한 걸 원하고요. 건강한 브랜드를 선호한다고요. 건강한 브랜드 하면 뭐예요? 아메이 아니에요? 유기농 생분해 친환경의 아메이 브랜드 건강한 브랜드잖아요. 그죠? 우리 세제들 어때요? 생분해성 테스트를 완료해서 그죠? 자연으로 가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세제잖아요. 그리고요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일반 제품 대비 쓰레기가 어때요? 적게 나오죠. 그리고 모든 많은 제품들이 피부과 테스트를 거쳤죠. 해가 적잖아요. 알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우리 아메이 브랜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납득 가세요? 거기다가 우리 인증까지 다 받았죠. 미국은요 두 가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소송이 잘못 걸리면 이 두 가지 잘못한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수천억, 수조 원대 배상금을 물어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환경에 오염시키는 회사. 두 번째는요 어린이들을 뭔가 잘못되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런 미국에서 환경보호청에서 인증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우리 아메이 세제 그 영상을 어떤 걸 만드냐 이런 거 잘못 만들면 회사 망해요. 미국에서는요. 근데 아메이 에로시 브랜드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해요. 한번 보세요.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세제를 물에 Packaging that 붓는데 returns to the earth. 우리 어떻게 돼? At the heart of Amway 고기가 막 is a story of eco-care. 예.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아메이 세제는 뭐하다? 무해하다. 이걸 알려내는 거죠. 여러분도 아메이 정책 중에 이런 정책이 있는 거 아세요? LCA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요.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거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게 아메이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환경 소비자 공정무역의 여부를 고려하고요. 생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생태계 농법으로 재배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동물 실험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를 하고요. 세 번째는 포장 및 폐기 단계도요. 자연에서 썩는 소재 활용해요. 우리 아메이 세제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연에서 썩는 걸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런 거요. 공잉크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회사예요. 알고 나면 브랜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아메이를 찾게 돼 있는 거죠. 되게 트렌디하지 않아요? 예, 트렌디한 회사입니다. 예. 네 번째 뭐였어요? 무해력 기억하시죠? 자, 요거와 연관되는 거라서 다섯 번째 트렌드는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기후 감수성. 요즘 기후 문제 심각하죠? 예.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이 올해 있어요. 지구 관측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날 언제게요? 7월 24년 7월 22일요. 예,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달이에요. 근데 내년 되면 제가 봤을 때 금방 또 갱신돼요. 올 한 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9월이에요. 9월 달에도 더웠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문제. 뭐 때문에요? 우리가 발전하는 역효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기후 감수성, 기후에 민감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후 감수성의 트렌드에 맞으려면 자연을, 환경을 덜 오염시켜야죠. 예. 그러려고 처음부터 노력하면서 만들어준 회사가 아메이고 유트라이트 아니에요? 유트라이트의 기본 이념이 뭐예요? 칼렌보고 박사님의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스스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연으로부터 갖고 온 원료로 만들어서 자연의 해를 전혀 주지 않죠. 오히려 자연의 득을 주죠. 아미 그 건강식품 만들 때 식물 원료를 재배한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가장 많은 것만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해서 퇴비 만들죠. 또는요, 양 투입해가지고 양이 먹고 뭐 싸게 만들어요? 똥 싸게 만들잖아요. 이게 오히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공법을, 공법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농법을, 자연을 더 이롭게 만드는 농법을 활용하는 거죠. 칼렌보고 박사님의 철학이 저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땅에서 자라가는가가 중요해요. 그 땅은 어때야 되죠?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생태계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74년 최초로 오가닉 인증도 받았고요. 미국에서도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회사가 유튜브라이트예요. 예, 거기다가 퇴비도 친환경으로 화학비를 전혀 쓰지 않죠. 그리고 지렁이 같은 걸로 경작 뭐 이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지렁이로 해요. 이거 농사를 짓고 지렁이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받아서 철저한 재생농업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걸 인정받아 가지고 재작년에 뭐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 대상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줄 쳐놓은 거 보세요. 아메이 농장의 키워드는 재생농업이다.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를 활용해서 해충으로부터 원재료 작물을 지키고 양떼와 지렁이로 밭을 관리한다. 여기 나왔네. 지렁이로 밭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보세요. ESG라는 게 나와서 아메이가 거기 맞춰 가지고 상을 탄 건가요? 아니면 아메이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보니까 아메이는 원래 그래서 상을 받은 건가요? 원래 그래서 받은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이게요. 예, 이게 멋진 거죠. 어. 뒤에 가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보세요. 아메이는 과거에 아싸였어요. 아싸. 뭐요? 아웃사이더요. 다단계 회사.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진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근데 세상이 아메이는 그대로 변치 않게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아메이가 인싸가 돼 버린 거죠. 여러분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죽었죠.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그 종교 시대에 지구가 돌면 안 되잖아. 그죠? 태양이 돌아야 되잖아. 지구가 중심이니까. 근데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죽었는데 100년도 안 돼서 지구가 도는 게 밝혀졌죠. 근데 갈릴레오는 죽었죠. 그거 못 봤어, 밝혀진 거. 아메이는요, 살아남았죠. 65년간. 한국에 34년간 그 숱한 모진 세월을 겪고 예? 살아남았죠. 살아남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면서 아메이가 그 세상의 트렌드에 딱 맞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만 해도 보세요. 트렌드에 다 맞는 회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아메이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높다, 낮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덕분에 1989년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아메를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고 수업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을 검색했었는데 수업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현대사회와 소비자, 환경과 기업, 경영에 의해. 제가 환경과 기업 시간에 아메이 언급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그때 전 세계 10개 대표적인 환경 기업을 케이스 스터디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씩 듀퐁, kimberly 클락, 아메이 이런 회사를 조별로 나눠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저 뭐 했게요? 아메이 했지. 예. 거기서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환경을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회사라고요. 그 덕분에 89년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 만든 거예요. 기후 민감성에 딱 맞는 회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케이? 자, 몇 개 했어요, 이제? 5개 했나요? 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6번부터.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스테이크. 말 그대로 하면 얼굴 기술인데요. 요즘은 이제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을 닮은 것들에 대한 것을 선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운전하다 가다 보면 트럭 뒤에 저런 거 붙은 거 보셨어요? 왜 붙여놨게요, 저거? 졸지 말고요. 사고 안전운전 하라고요. 저걸 붙일 때랑 안 붙일 때랑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같은 거에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사람 눈이 보이니까 저거 눈 쳐다보면 잘 못 졸고 막 험하게 운전 못 한대요.
무인 매장에 사람 눈 붙여놓으면 그 뭐라 훔쳐가는 사람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비스무리한 거에 굉장히 민감해서요. 조금 더 관심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 페이스테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과잉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사회에 결국은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뜬다는 거죠. 사회적 유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교감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겪고 비대면 시대가 막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는 쇼핑을 쿠팡으로만 하죠. 가게 잘 안 가잖아. 요즘 아이들 가게 잘 안 가고 다 쿠팡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그래. 이거 뭐예요? 교감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테크는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인간다움. 이게 아메이에 딱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아메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person to 마케팅, person to person 마케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달하고 공유하는 마케팅으로 처음 시작했죠. 그게 지금까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인간다움이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와 감동을 우리는 전달하죠. ABO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기술보다 소중한 가치가 된 거죠. 페이스테크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웠잖아요. 쿠팡으로 사면 뭐 누가 뭐 가이드 해주나요? 그죠? 우리는 가서 뭐예요? 아이고 많이 아팠나 그래 힘들었겠네 이것도 하잖아 우리는 가서. 좀 더 인간답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 인간다운 게 더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왜 안 받고 여러분을 꺼리냐 하면 여러분이 해를 끼칠 것 같거든. 무해력에 반대되는 해 끼칠 것 같고 또요 인간답지 않아. 오면 마음의 얘기만 해.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뭘 지켜야 될지 이제 이 트렌드를 통해서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친구가. 그럼 내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렇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해력의 시대. 또요. 좀 더 인간적이고 인간다움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위로와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가자마자 막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있는데 너무 인간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해롭잖아. 자꾸 뭐 살아가는 것 같고 그죠? 예, 이런 트렌드들을 잘 익히시면 아 내가 어떻게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뭔가 비즈니스를 전해야 될지 어떤 힌트들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라데이션 K. 그라데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서서히 섞이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거기 K가 붙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이제 다문화 국가입니다. OECD 기준으로 그 전체 국민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국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한민족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당군의 자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단일 민족이라고 뿜뿜거리면서 살았는데 우리 이제 뭐요? 다문화 국가예요. 저 경기도 안산, 인천 같은 데 가면 한 학교에 80%가 다 다문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은 그 이거 뭐라 그러죠? 가정통신문을 세계 국어로 작성을 해요. 네, 한국어, 뭐 베트남어, 그다음에 뭐 몽골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작성해요. 네,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적이고 이게 한국적이지 않다 이렇게 양분으로 나눌 수가 없고 더 한국스럽다, 더 외국스럽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요즘에 아이돌 그룹 보세요. 다 외국 사람이죠 안에. 그 어느 나라 아이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노래도 외국말 외국 노래 부르고 막 전국에 막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아이들 노래 그 공연을 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아이돌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블랙핑크만 해도 한국 사람 두 명에 나머지 둘은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감이 한국 그룹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죠. 더 한국스럽다 덜 한국스럽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라데이션 K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다문화 소비자, 사업자에 대한 확장된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5%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다문화 민족이 됐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의 소비자와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5%도 다문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한테만 전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주변에 여러분들 다문화 가족 많죠? 이런 분들도 여러분의 소비자고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확장성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ABN에 들어가면 유핀 명단 나오는 거 있죠. 작년 유핀 명단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니까 SP 플래티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딱 하나면에 나오는 걸 캡처했어요. 작년 안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60조 나왔는데 보세요. 3조가 외국인이에요. 여기 있죠, 한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60명 중에 3명이면 몇 프로예요? 5%예요. 다 그래요. PT 보면은 5%, SP 보면 5%예요.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출생이 외국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조금 뒤통수. 서울 가서 딱 물으면 한 7%, 10% 나와요. 수도권 가서 제가 강의할 때 외국, 혹시 외국 출생이 외국이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세요? 중국, 어디세요? 베트남, 어디세요? 몽골, 이러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가 이 지방이 지역이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그 다문화 국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소비, 그다음에 파트너, 후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라데이션 K였고요. 자, 이제 몇 번째예요? 8번째. 자, 네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성 매력.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얼굴을 안 보고 만지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 채 뭔가를 구매하고 결정하고 만났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뭔가 그 이제 지겹죠. 예, 그 피로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반대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요. 맞나요? 예. 그 성수동에 어, 이거 팝업 스토어가 생겼었는데, 저기 어디 어느 회사 팝업 스토어냐면 선양 소주 팝업 스토어예요. 소주 팝업 스토어인데 팝업 스토어 구경을 하려면 입구에서 저 병뚜껑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아, 저 물이 소주는 아니에요. 물이에요. 병뚜껑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저기 왼쪽에 보면 내리죠. 저 입구에 있는 관리자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겨야 너죠. 지면 다시 돌아야 돼. 지면 다시 돌아. 저게 히트 쳐가지고 선양소주 매출이 엄청 올라갔대요.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어. 여러분들 요즘에 그 홀로 사시는 또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용돈 어떻게 드려요? 얼굴 안 보고 통장으로 넣어드리죠. 이거 찐맛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들은 만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뭘 시작했냐 하면 우체국 용돈 배달 서비스라 그래서요. 우체국에 신청하시면 우체부가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딱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괜찮죠? 이런 것들요. 네, 내가 용돈 드리고 싶다 엄마한테 요거 신청하시면 우체부가 여러분이 결제한 만큼, 낸 만큼, 입금한 만큼 현금으로 찾아서 만 원짜리로 10장 주세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로 주세요. 5만 원짜리. 천 원짜리는 양이 많으니까 가급적 지양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용돈으로 직접 드려요. 예, 뭐요? 물성 매력요.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딱 맞는 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 각 AP에 가면 체험 부스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소비자들이 좀 더 체험할 수 있게 많이 해주시라고요. AP 오면 인바디 측정, 엑스바디, 또요 아티스트리 체형, 두피 측정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까 그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처럼요. 그 다음에 2번요. 전국에 브랜드 센터 몇 개 있어요? 14개나 있어요. 거기 가면 라이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플렉스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아티스트 코너 가면 발라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곳곳의 장소들이 14군데나 있다고요, 전국에. 쿠팡 체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이버 스토어 체험할 수 있어요? 없죠. 아메리카 그게 가능해요. 예. 작년엔 또 우리 어디요? 롯데월드 대관해 가지고 메타버스에서만 만나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롯데월드에서 만났잖아요. 롯데월드 작년. 아이스링크장 대관해 가지고 200대가 넘는 자전거 25세트 라이드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막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다? 물성 매력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미팅 장료. 우리 줌으로 여기 줌으로 보시는 분들 있지만 줌으로 보는 게 더 와닿고 에너자이징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직접 여러분들 현장에서 듣고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성 매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들한테 가서도요 체험할 수 있게 그냥 말로만 자꾸 카탈로그 갖다 놓고 막 설명하시지 말고 발라보고 써보고 그죠? 그 다음에 데모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자, 8번째 뭐였죠? 물성 매력. 예,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9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글자입니다. 시작. 공진화 전략. 공진화 전략의 뜻은 공, 같이 진화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같이 진화한다. 여러분들 요즘에 경쟁 업체들끼리 협력해요. 이제는 경쟁 이 회사랑 우리가 경쟁 관계다 이런 생각보다 누구랑 같이 공유하고 제휴하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삼성과 현대가 제휴하고요. 왜요? 현대는 차의 최고예요. 삼성은 휴대폰의 최고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타는 거 두 개가 차와 핸드폰이에요. 이 두 개를 연결하려니까 이 회사 두 개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진화해 나가자라는 전략이 공진화 전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제는 기술과 산업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차는 차고 불편하잖아요. 차 안에서 전화기 이래 들고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뭔가 공유가 되고 앱 같은 게 연결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공진화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한번 보면 나와 상대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야 돼. 근데 일반적인 사업은 경쟁이잖아요. 아메인 어때요? 상생이고 협력이죠. 여기 보세요.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동반 성장을 모두 함께 하고 있는 회사가 아메인 거예요. 자, 볼게요. 기업과 기업. 여러분들 97년도에 원포원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미국 회사라고 자꾸 욕하니까 아메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한국에 제품은 잘 만드는데 판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제휴를 해서 미국에서 제품 하나가 한국에 출시될 때 한국 제품 하나를 같이 출시하는 전략을 삼은 거예요. 이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지금까지 25년째,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포원에 제휴하는 회사들이 아메이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현금 결제하죠. 돈 안 밀리죠. 또요. 막 기술력 같은 거 이전해주고 또 잘 만들면 외국에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 수출도 해주잖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TV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글로벌 기업. 3대째 이온 국수 공장은 물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상생을 모색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고생들이 많으세요.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원포원 프로젝트는 저희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된 상생 철학을 반영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집합 지성체라고나 할까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도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원포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방방곳곳 숨겨진 장인 기업, 규모는 작아도 품질이 우수한 250여 개 강소기업이 한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층과 글로벌 유통망까지 얻게 된 겁니다. 네, 멋지죠. 네, 자 보세요. 기업과 기업 상생해요, 안 해요? 상생했죠. 네, 뭐요 근래 시작했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다음 기업과 개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메이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게요? 리치와 제이가 어떤 생각으로 아메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리치와 제이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기업과 개인. 보세요.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대리점 모집하고 광고 잘 해가지고 잘 팔면 회사가 돈 벌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땡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개인과 기업의 상생,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잘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유통과 광고를 없애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에게 맡겨서 이들이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해서 아메이의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유통비와 광고비를 돌려드려서 같이 부자가 되자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이거? 그럼 보세요. 기업과 개인이 상생해요, 안 해요? 상생했죠. 언제부터요? 처음 생길 때부터요. 65년 전부터요.
자, 그러면 개인과 개인 한번 볼까요? 아메이는 우리가 서로 회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죠. 내가 친구, 내가 가족, 내가 지인을 후원하고 같이 아메이에서 상생하고 협력하잖아요. 그죠?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데 우리 서로 경쟁해요, 협력해요.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개인과 개인의 협력과 상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혼자 하는 일 아니잖아요. 아메이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성공은 팀과 스폰서 시스템과 함께 합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자, 그럼 볼까요, 다시?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함께 상생하고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다고요? 예, 원래 생길 때부터 했다고요. 예. 지금 와서 트렌디한 거지. 원래 이렇게 했다고요. 원래. 이게 아메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원래 트렌디한 회사였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네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예, 한 가지의 아주 작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개발 그러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인간관계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여러 개 하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로한 사회에 미래도 불확실한데 여러 개 해가지고 내가 성공 다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냐 하면 당신이 잘하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잘해보자고요. 그 한계를 잘하는 게 나머지도 잘하게 되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일 1%씩만 성장하면 1년이 지나서 365일이 지나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37.8배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1%의 성장. 하나만 잘하면 그 하나가 나머지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거기에 또 딱 맞는 게 아메이 뭡니까? 예? 우리 굿모닝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굿모닝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도 이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포인트업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해요. 그리고 이제는 막 뭔가 성공과 경쟁보다는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그 경향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 원포인트업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요, 개인 맞춤형 성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메이를 한다고 다 똑같이 6개월하고 1년 했으면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비교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각자의 꿈과 목표에 맞는 도전과 성취를 지향하잖아요, 아메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6가지 식스 밸류에 보면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요, 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성공의 크기도 다르고 원하는 성공의 속도도 달라요. 근데 그걸 다 인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우리요, 여러분들이 팀을 이끄는 리더시라면 이분과 이분을 비교할 게 아니고 이분은 이분대로 속도가 있고 저분은 저분대로 바라는 게 있고 요분은 요분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게 개인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서로도요, 비교하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저분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성장,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맞춤,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만큼의 성장과 발전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워서요. 이해되시죠? 그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굿모닝 아닙니까? 아침 건강 습관 하나를 잘해서 내 생활 습관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형성하고 확장하셔서 그것이 결국 우리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의 시작이 된다로 우리 굿모닝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아침 하나 건강하게 먹는 것들을 내가 잘 습관화시켜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사업의 비전도 전하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내 핀이 성장하고 내 수입이 늘고 내 자산이 늘고 그것이 결국 여행도 가고 비전 보너스도 받는 시작이 된다. 이 하나 원 포인트. 뭐 해야 돼요? 굿모닝 하세요. 뭐 해야 돼요? 굿모닝 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아침마다 아미 그 카카오톡 친구 채널 친구 돼 있으신 분은 10분 이내에 작은 영상들 매일 나가죠. 그죠? 이걸 통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쫙 작게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도 원포인트 전략의 하나라는 거죠. 아메이가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이런 트렌드라는 원포인트 업이라는 트렌드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트렌디한 회사 맞아요. 예. 이런 회사요. 또 한번 보세요.
저런 핀 무슨 루비도 있고 브론즈도 있고 실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수석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저것만 핀입니까? 저것만 보니까 내가 좌절감을 갖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왼쪽도 있잖아요. 왼쪽 3%부터 6%, 9%, 12%, 15%, 18% 있어요. 저렇게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내 성장에 나는 저렇게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여러분이 정한 개인 맞춤형 목표에 맞게 한 계단 한 계단 성취들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막 이래가지고 물론 그런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에 단계 내가 밟아야 되는 계단들을 설정하지 않고 저기 그냥 높은 목표만 설정해서 앞에 눈앞에 있는 단기 목표들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냥 하다가 아이고 잘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작은 목표들을 잘 세우셔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취도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들을 해봐야지 다음 성취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3%를 목표하시고 3%를 이루어서 랠리 무대에서 꽃받고 그 기뻐하는 그 느낄 때 엔돌핀의 양이나 5년 10년 하셔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 무대에서 핸드레이징을 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의 양이나 비슷해요. 다이아몬드라고 3%에서 느꼈던 그 성취감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학 책이나 자기계발서 쪽에 보면 작은 목표들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큰 성취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계단 한 계단 목표 세우시고 작은 성취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10개 다 배웠어요. 어느새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겨 볼게요. 자, 첫 번째 트렌드가 뭐였죠? 옴니보어. 두 번째 아보아. 세 번째 토핑 경제. 네 번째 페이스테크. 다섯 번째 무해력. 여섯 번째 그라데이션 K. 일곱 번째 물성 매력. 여덟 번째 기후 감수성. 아홉 번째 공신화 전략. 열 번째 원포인트. 이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대충 몰라도 입으로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어때요? 트렌디한가요? 내년 트렌드 좀 감이 오세요? 여기에 아메이도 딱 발맞춰서 트렌디한 회사라는 거 이해되세요? 자, 한국 아메이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조 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트렌드인 겁니다. 예. 아메이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한 회사였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아메이가 굉장히 더 트렌디해지는 거죠. 이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득원,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아메이를 알아보셨고 아메이 비전을 보시고 아메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다면 만약에 또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택하실 겁니까?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택하실 겁니까?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노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파이어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요. IMF 우리 그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오면 식당 문 닫아야 되죠. 이런 위기가 오면 휘청하는 일을 하실 겁니까? 위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일을 하실 겁니까? 안정적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 하실래요? 돈이 안 적게 투자하는 일 하실래요? 당연하죠. 많이 투자해서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네 번째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하실래요? 마라탕집, 아니, 탕후루집처럼 잠깐 했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이런 거 하실래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요. 어떤 일을 하면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을 하실래요? 아니면 본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어요?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죠? 마지막으로요. 아주 구닥다리 같은 일을 하시고 싶어요?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여섯 가지에 딱 맞는 일이 아메이 아닌가요? 그죠? 맞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데 왜 하다가 난 되겠나 그러세요? 아이고 저게 되겠나 난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메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내가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썩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명하신 또 TV 강사 중에 그 김창옥 교수님 계시죠. 김창옥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대신 말하기보다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담아왔는데 한번 보세요.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자, 제가 말하는 미인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미인은 의미와 흥미, 의미 있는 삶과 흥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된다. 이게 바로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 천국이고 그게 미인이거든요. 이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남녀 연애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업이 자기를 환영하냐고요. 김창옥 TV 이거 4년 됐잖아요. 처음에 진짜 완전 개척교회처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처럼. 방청객이 없으니까 방청객처럼 보이려고 회사 직원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4년을 해서 김창옥 TV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모든 삶은 처음에 반드시 대부분 튕겨요. 의미 있는 삶은. 수많은 실수, 수많은 후회, 수많은 실패. 그 실수, 실패, 시도, 도전 그걸 계속한 거죠. 언제까지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후회 없을 때까지. 네, 이해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후회 없을 때까지. 모든 의미 있는 일은 처음엔 튕긴다고요. 여러분 지금 튕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튕기는 게 본질이라 생각하고 아예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렌디한 일이 아메인데 안 된다, 내가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그 유작으로 남긴 책에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책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대다수의 실패자들은 스스로가 마음속에 심어놓은 한계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한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한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보고 아이고 사장님 보니까 한 15%밖에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사장님 다이아몬드 꿈꾸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안 되니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안 된다고 마음 먹고 누가 안 된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그게 마음속에 심은 스스로의 한계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고 자기의심이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최악의 질병은 이 두려움과 자기의심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관심이 좀 생기면 그냥 알아보세요. 과감하게.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죠. 그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 이제 새해입니다.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망설이지 마시고 백그라운드에 아주 트렌디한 아메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제대로만 이해되면 나도 한번 알아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메이를 여러분들은 무기로 가지고 있다고요. 많이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뒷면에도 크게 써놨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에 안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거나. 하지만 우리 아메이를 안 우리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기회를 만났음에도 뭐예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보세요. 아무도 못 해낼 사람 없습니다. 단 내가 못 해낸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을 없애면 되잖아요. 스스로 생각 속에 그어놓은 한계를 지워버리시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창업자 리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적인 자유기업가의 기본적인 자질은 지금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고 그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이제 아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올라타 보실래요? 타고 있는 거 내리지 마시고요. 잘 올라타셔서 곧 다가올 2025년 여러분들 새해 레그복, 피비복 잔뜩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